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사우디를 향한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에 연이은 호재가 들려오는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최소 2,500대 이상의 타이곤 장갑차가 수출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받는데요. 하나그룹이 타이곤 장갑차의 가격을 대당 약 20억 원에서 30억 원대로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는 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수출인 셈입니다. 2월 13일 하나그룹의 계열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은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3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출되는 타이곤 장갑차는 사우디 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도 아니면서 2,500대나 되는 최신의 장갑차를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하는 26만 명의 거대 군사 조직은 무엇일까요? 최근 사우디가 우리나라 방산무기에 보여주고 있는 관심을 보면 그야말로 중동에서의 초대박 수출이 전망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나라의 타이곤 장갑차는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점이 사우디의 이목을 끌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곤 3세대 장갑차는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차륜형 전투 장갑차입니다. 타이곤이란 수컷 호랑이와 암사자 사이에서 인위적으로 태어나는 혼종 동물로 최강의 야생 맹수인 둘의 특징을 모두 이어받았는데요. 이런 이름이 붙은 만큼 타이곤 장갑차는 매우 강력한 전투 능력과 뛰어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면에서도 쉽게 확인되듯이 M랩 장갑차들의 특징인 세미 V형 하부 보호판을 채택하고 있어 대질의 방어 능력을 끌어올렸는데 8kg 정도의 폭약이 터질 때 폭발력을 버티는 스타나그 레벨 3급 수준입니다. 차량의 측면과 탑승칸 바닥, 바퀴 윗부분의 구조물, 엔진룸, 차량 전면부는 방탄 패널이 장착되어 보호되고 있는데요. 이 장갑차는 12.7mm 탄약을 사용하는 기관총과 30mm 기관포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RCWS 90mm포와 7.62mm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모듈화 설계 개념을 적용한 타이곤 장갑차는 다양한 무장 시스템에 장착이 가능하며 다양한 탐지 센서나 방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갑차는 바퀴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구동 및 제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톤당 엔진 마력이 21마력에서 22마력 이상이라 기동성이 뛰어난데요. 캐터필러제 525마력의 고성능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최고 속도가 시속 110km 이상에 달합니다. 수상 주행 시에도 시속 8.5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최대 주행거리는 800km 이상에 달하는데요. 또한 타이어에 펑크가 나도 달릴 수 있는 런플랫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면 접지압에 따라 타이어의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 CTIS를 장착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자체적으로 진압하는 자동 소화 장치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되는 K806, 808 장갑차들보다 더욱 높은 성능을 지닌 것이 이 타이곤 장갑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성능의 장갑차가 우리 군에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성능이 뛰어난 만큼 도입 가격 또한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갑차는 중량이 22톤인 6륜 구동 방식 모델과 중량이 32톤에 달하는 8륜 구동 방식 모델 두 가지가 있으며 둘 모두 기동력, 방어력, 확장성이라는 요소에서 동급 최강의 장비로 평가받고 있어 사우디군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90mm 포를 얹은 화력 강화형의 경우 약 34톤에 달하는 중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타이곤 장갑차를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사우디 국방부와 별개의 거대 조직인 국가방위부입니다. 약 26만여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국방부 산하의 왕립군은 외부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약 16만 명 규모의 국가방위군은 왕실 직속의 친위대 성격을 가진 군사 조직으로 내부의 쿠데타를 방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국가방위군은 8개의 강력한 기여 여단 및 4개의 항공 여단 규모의 상당한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27개 이상의 독립적인 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륜형 장갑차만 해도 무려 2,6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차륜형 장갑차들 대부분이 노후된 장비들이기에 이를 대체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습니다. 2017년 사우디 국가방위부는 캐나다로부터 4조 2,600억 원대 예산으로 900대의 라브3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요. 라브3는 제너럴 모터스사가 개발해 1999년부터 배치한 장갑차로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주요 기계화 보병부대용 장갑차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도입 사업은 정치적인 이유로 결렬되어 버렸고 지금까지 2,600여 대의 사우디 국가방위부에서는 노후된 장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우리나라에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이 사우디에 수출된 적이 있었죠. 2022년 3월 사우디 국영통신 스파는 사우디 국방부가 한국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약 1조 400억 원 규모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고 실제 사우디군이 이를 운용 중인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해당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천무 다연장 로켓은 강력한 화력 투발 수단이지만 장거리 타격을 위한 다연장 로켓이라 전장에서 운용할 경우 이들을 지켜줄 별도의 호위 장갑차 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사우디에 수출할 때 몇 대의 타이곤 장갑차를 함께 가져갔는데 이때 사우디 측은 타이곤 장갑차에 큰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탑승해보니 뛰어난 방어력과 성능은 물론 승차감까지 뛰어나면서 에어컨까지 갖춘 이 장갑차에 크게 만족한 결과가 최근의 수출 전망으로 이어지게 된 듯한데요. 이를 하나의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로 대체하게 될 경우 최소 2,500여 대 이상이 수출될 전망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국가 전력 사업인 비전 20
2030을 통해 방산 산업에 자립을 원하는 사우디 측에서는 하나 측에게 현지 생산 협력 및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수량이 워낙 어마어마한 사업인 만큼 수출로 인한 이익과 기술 로열티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만 해도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에서는 2월 7일 사우디 국방부와 중장기 방산협력 MOU를 체결했고, 이어서 다음 날인 2월 8일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MOU를 체결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군사무기 중장기 획득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방산 획득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개발하는 사업, 현지 생산하는 것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일환으로 사용되는 국산 지대공 미사일 방공 시스템 천궁 블록2 10개 포대를 4조 2천억 원 규모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23일에서 26일 동안 우리나라의 국방부 관계자들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이 사우디를 방문했고, 이때 한국과 사우디 양측은 현재 개발 중인 KF-11 보라매 전투기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때 한국 측에서는 사우디와 UAE, 카타르 등 중공 3개국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KF-11을 6세대 전투기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사우디 측에 전달했고, 상당한 공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사우디와 한국은 매우 오랫동안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사하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KF-11 전투기의 발전형을 개발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KF-11의 기술을 훔쳐내려는 인도네시아 또한 보기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당시 사우디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모였던 한국형 항공기 엔진 모델에도 관심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관계자들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사우디는 우리 한국과 방위산업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10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건설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우디는 대부분의 군사 무기 체계를 미국제 무기들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우리 한국과 향후 10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하나는 사우디 측에 많은 최신형 무기와 장비들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그룹의 계열사인 하나시스템은 2월 8일까지 개최된 이번 사우디 방산 전시회인 WS2024에 참가해 수출형 다기능 레이더, 장거리용 다기능 레이더, 대표적 동시교전 다기능 레이더 등 저고도와 중고도, 고고도 모두의 공중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데 사용 가능한 3종 다기능 레이더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민간 주도 상용 지구 관측 위성인 소형 사 위성, 위성과 유텔셋 윈웹의 저궤도 통신 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솔루션, 휴대용 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 단말기 등 통합 단말기를 기반으로 하는 다계층 초연결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무게 100kg의 1m급 해상도를 가진 소형 사 위성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우주로 발사했고, 현재는 더욱 발전된 0.5m급 해상도의 소형 사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주 기술과 위성, 네트워크 체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 3종, 적 목표물을 탐지하기 위한 다목적 감시 에이사 레이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최근 우리가 개발한 KF-11 보람에 한국형 전투기를 함께 6세대 전투기로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던 만큼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소형, 중형, 대형급 자율 무인 잠수정, 기뢰 제거 처리기와 같은 수중 드론 체계도 이번에 소개되었는데요. 최근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과 서방 세계 해군 전투함들을 무인 수상경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도 무인 수상경으로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의 강력한 군함들을 공격해 상당한 전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란과 친이란 무장단체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우디 역시 이 같은 한국의 무인 전투 체계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사우디가 한국의 군사 무기와 호환되기 쉬운 미국제 무기를 운용해왔지만, 최근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크게 틀어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빈틈을 중국이 노리고 중국 무기 수출을 사우디에 타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방심하지 말고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